성남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깊은 우려와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남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16일 오후 2시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 학생은 수개월 동안 동급생 5명에 의해 잔혹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고 신체적 폭력 심지어 모래를 억지로 먹이는 등의 극심한 괴롭힘을 겪었다면서 이러한 경험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번 학폭위에 대한 성남교육지원청의 조치 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리는 것에 그쳤다면서 이는 피해자가 오히려 다른 반으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고려가 배려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폭위의 조치 결정은 공정하지 않았다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조치 결과 재심에 피해 학생에게 긴급 지원 대책 마련, 가해 학생 학부모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거취 표명. 안철수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준배입니다. 최근 성남 학교 폭력 사건으로 우리 성남이 교육의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성남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학교 폭력이 우리 성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피해 학생의 학부모님을 면담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피해 학생이 겪을 그러한 고통과 또 정신적인 그러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생각할 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협의회가 이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이러한 학교 폭력 근절과 함께 또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 그리고 관련된 가해자 학생들에 대한 처벌 이러한 부분들을 엄중하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변인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혜련 대변인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깊은 우려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학생은 수개월 동안 동급생 5명에 의해 잔혹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고 신체적 폭력, 심지어 모래를 억지로 먹이는 등의 극심한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피해 학생의 심각한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성남교육지원청의 조치 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오히려 다른 반으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하며 피해자 보호자를 위한 충분한 고려가 결렬된 결정입니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가해자가 그대로 반에 남아있을 경우에만 반에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학급 교체 처분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자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가 가해졌습니다. 학폭위의 조치 결정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수십 차례의 괴롭힘을 저질렀고 출석정지 5일, 학급 교체라는 경미한 처벌에 거쳤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재 선출직 지방의원이라는 점에서 교육지원청이 내린 처분은 더욱 신뢰를 잃게 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해당 지방의원은 자녀가 학교 폭력에 연루된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현재 외국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시민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남교육지원청과 학교 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성남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조치 결과를 신속히 재심하라. 둘째, 성남교육지원청은 현재 심각한 심적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 학생에게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라. 셋째, 가해 학생 중 학부모인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거취를 표명하라. 넷째, 안철수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학생과 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자의 회복과 공정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구호 제창 후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학폭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학폭 주범 학부모인 지방 의원은 사퇴하라. 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굿타임즈 기자님. 그 학교 폭력으로 좀 기자회견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어서 며칠 전에 그 성폭행으로 그 행정공무원 체포됐어요. 근데 그게 성남시 관내에 있는 학교 그 행정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성남 이제 학폭 관련해서 어제 그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님과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남에 있는 학교 폭력에 관해서만 좀 입장 발표를 함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입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제 네. 그 피해자 할아버지를 만나셨잖아요, 대표님이. 지금 기자회견에 담기지 않은 피해자 할아버지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어제 면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은요. 우선 할아버지는 이제 이제 손녀를 지금 8개월째부터 키워왔는데요. 학교 폭력이 수개월간 지속이 됐는데 학교에서 방치를 하고 그리고 긴급한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분리 조치를 애초에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징계 어떤 조치 처분을 하면서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가해자하고 똑같이 분리 처분을 했다는 거는 동일한 선상에서 이거는 맞지 않다. 지금 이 가해 학생들을 분리 조치했으면 피해 학생은 그대로 반에 남아있게끔 했어야 이게 분리 조치가 가능한데 다 분리 조치를 했다는 거는 이것은 조치에 합당하지 않다. 또 세 번째는 이 그 전학 조치가 분명히 취해져야 하는 여러 그 관계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학 조치 처분이 아닌 학급 교체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좀 징계에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제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피해자 부모님께서
그 조금 이제 그 신상에 관련된 거하고 개인 정보나 개인 사유에 관련된 거는 조금 이제 그 뭐라 입장 이런 거를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이제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저 피해 학생 학부모님과 또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후에 별도로 또 그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네. 기자회견 끝나고 아니면 지금 사전에 여기 교육장하고 면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청하셨나요? 아니면 그런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방문할 예정입니다. 끝나고 그러면은 네. 학폭 심의 결정을 불복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오늘 기자회견 취지가? 예, 지금 이제 그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그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는 뭘 걱정을 하냐면 재심 요구를 하면은 60일에서 90일이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이들이 6학년인데 이제 같은 반에서 계속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졸업을 해버려요, 내년 1월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재심 요구를 할 수도 또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좀 난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하는 거는 일단 학교 측에는 학교 분리를 학생 분리를 해주고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상급 기관인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다뤄서 재심의해 줄 것을 저희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자,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걸 사례로 해가지고 불복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폭으로 관련돼서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주장을 이렇게 해주실 건가요? 그 저희가 이제 이번 사건은 좀 특수한 경우죠. 왜냐하면 지방의원이 그 가해 학생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 아니냐 하는 많은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나 태도 이런 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또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뭐 경기도 교육감 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연계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협의회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초등학생들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끄집어들이는 그런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정치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 절대 그 부분에 피해 학생의 학부모께서도 정치적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피해 학생 학부모님의 면담을 담아서 내용을 담아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 면담을 위해 이동하면서 피해 학생의 회복과 공정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학폭에 관련해서 피해자 면담을 어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피해에 비해서 처벌이 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의 피해 학생이 지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지금 불안하고 이렇게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학교 어제도 알기로는 등교를 못하고 이게 아직 트라우마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조치를 좀 긴급하게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교육자님께 이 부분을 목소리를 또 전달하려고 이렇게 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학교도 제가 다녀왔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셔갖고 이런 좀 일이 생겨서 유감스럽긴 합니다만은 피해 학생은 지금 현재 이제 할아버지가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학생이 정신적으로 너무 어쨌든 지금 현재 좀 비급한 상황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진단서나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그 징계 조치에 관련해서 너무 피해 사례나 피해에 비해서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압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 학부모께서 하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6학년 졸업해버리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
좀 의중을 들어보셔가지고 학급 분리가 아닌 그 이제 아이들하고의 분리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조정이나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좀 부분이 없는지. 그것은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처분 내용도 위원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재심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재번복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일관해서 내지는 말하기에는 또 너무 이게 경미하게 이렇게 그 가해 학생들이 처분이 내려진 게 여러 가지 의혹을 또 낳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다른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저희가 뭐 이 사안에 대해서만 그렇게 처리하는 건 아니고, 양정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판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절차가 이번에 결정된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저희는 존중하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다 그러면 재심 청구 절차를 밟아서 그건 이제 그쪽에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재발 방지나 이런 건 당연히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뭐 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일이 또 다시 생기지 않도록 당연히 노력은 할 겁니다. 학교별로 지금 학교폭력 예방 교육 캠페인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모든 학교가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어서. 네. 그래요. 우리 교육자님께 이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피해 학부모께서 분리 조치를 그 전에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분리 조치를 요구했는데 계속 안 이루어지다가 이제 이렇게 사고가 더 크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분리 조치를 또 하니까 가해 학생들하고도 똑같은 처분이, 비슷한 처분이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반에서 쫓겨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분리 조치를 요구를 했지만 지금은 가해 학생들을 분리 조치를 하고 이 학생은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는 이 학급에 남아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피해 학부모님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피해 학부모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청취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조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위원회에서 참여하신 보호자의 의견이 판정하는데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거는 가해 학생들의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 몰랐기 때문에 반을 옮겨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세히 한번 들으셔갖고 좀 해주시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간절히 요청하더라고요. 지금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우리 행정교육위원장님이신데. 예, 뭐 항상 절차를 따라서 하고 어떤 경우에도 불만이 있어도 재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저희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피해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달을 했듯이 지금 피해자가 처음에 원했던 부분, 분리, 교실 분리, 지금 결과는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주시고요. 피해자 중심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불쑥 찾아와서 좀 그렇고 어쨌든 중요한 이런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왔다는 말씀드리고 추후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적이 없으시면 이만 올라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기자회견인데. 네. 이거도 촬영 끝났으니까 아이가 계속 자살하려고 해서 할머니가 12시간, 할아버지가 12시간 교대로 지금 아이를 지키고 있어요. 어디에? 피해 학생의 지금 이 학생이요? 네. 피해 학생.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얘가 계속 자살하겠다 이런 심리적인 게 충동적인 게 있어서 12시간은 할아버지가 보고 또 12시간은 할머니가 보고 이렇게 교대로 아이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 그 불안 상태가 정도의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학교하고 또 저희가 네, 네. 확인해서 네.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계속 받고 있긴 한데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이 학교하고도 저희도 계속 소통하면서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데 이제 가정 사정에 의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학교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체크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굿타임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